2011년, 12년 되면서 벌써 10년 됐죠. 예, 야. 그러네요. 벌써 10년.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야, 지방정부 지자체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수원시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뭐 도시 시설관리공단처럼. 예, 예. 그리고 민간이탁 시설도 도시공사, 있고, 예. 예. 이런 데 있어서는 직접 고용을 했거나 혹은 위탁을 했거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특히 취약 사각지대 이쪽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못 가지니 민간에 있어서 취약 사각지대의 보호 지원 등 이 두 가지 역할을 상정을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많이들 기억하시는 10년 전에 비정규 정규직화. 근데 그때는 비정규 정규직은 기간제 계약직,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 전환을 했었지,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파견 영역 전환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했죠. 그래서 서울, 광주, 경기도 뭐 등등에서, 그래서 그게 현 정부에서도 받아서 했던 거고요. 서울 지하철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예. 수천 명이 됐었어요. 예, 예. 파견 용역이잖아요. 예, 예. 그 정규직을 전환하는데 규모도 4, 5천만 되고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편지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청소 노동자 한 수십 분이 당시 시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매년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관리소장님한테 명절 선물을 갖다 줬어야 됐고, 평생 나는 지하철 메트로의 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의 예, 비상콜, 예, 예. 그런 걸 받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 공사에 임원급의 관리자 연락처까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전환되면서, 자회사였지만 예. 전환되면서 메트로 그 당시 1, 2, 3, 4 도요철도 공사의 건강검진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걸 동일하게 해서 암 발견한 분이 한 3-4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평가도 달리할 수 있지만, 왜 자회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시절에 고령 노동자의 그 하청 파견용의 비정규직을 전환한 거는 아직도 생생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이제 익숙하시는 노동이사제라든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지금 아마 대충 조례가 한 70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 그리고 절반 정도 되나요? 수원시도 하고 있는, 아마 수원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생활임금, 예, 리빙웨이지라고 해서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서 도시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준의 임금을 하자 해서 이제 생활임금 같은 것도 했고, 이렇게 해서 보면 물론 이제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을 했고, 이 중에 거의 다수는 중앙정부가 몇 년 후에 반영이 다 됐죠. 당시에 우리 최저임금이 5,000원, 6,0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저는 매개 역할을 한 건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정책이다. 단연코 야, 최저임금이 5,000원, 6,000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회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임금 정도는 필요한데, 그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정부가.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논쟁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거의 부천, 수원이 기초지자체적으로는 선도적으로 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은 광주, 서울, 경기가 이제 중심이 됐듯이, 저는 그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하면서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까지 올라온 거지, 그냥 올라온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세 번째 제가 인상적인 건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요. 유급병가. 유급병가. 예, 코로나 시기에 서울시가 유급병가 조례를 해서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15, 16일 정도 되는데, 최대 아프면 쉴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 그 사업을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병가 손실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작이지만 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건강권이나 노동안정 관련해서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이 사업은 생활임금이나 감정노동처럼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유급병가 지원 사업. 저는 이제 제가 전직 노무사다 보니까
그냥 유급 휴가라고 하면 당연히 연차 유급 휴가만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법률상. 저의 무식함이었더라고요. 이저 유럽의 복지 국가들 보니까 몸이 아프면 유급으로 쉬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업의 그런 의무를 지우기 어려우니 그거를 이제 특히 뭐 고소득 또는 뭐 그 정규직 노동자는 빼더라도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병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뭐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공공행정이 아무래도 좀 경직되거나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 비정규 노동복지센터처럼 또 서울 노동센터처럼 이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전달 체계를 만들어서 더 민간 사업에 밀착하는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년을 보면 저는 대단히 많은 노동 정책의 지방 정부의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꽤 있지 않았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정책 과정에서 아직도 243개 지방 정부 중에 노동정책 전담 부서 몇 개 안 되죠? 예, 20개 정도 20개 예, 이제 많이 돼서 과 이상이 이제 광역이 많이 생겨서 광역이 많이 생겨. 예, 그래서 생활임금도 두 군데인가 한 군데 빼고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광역도. 그래서 열 몇 군데에서 지금 이제 20개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비중을 보면 아직도 사실은 걸음마 단계죠. 근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일치월장. 야, 뭐라 그러죠? 뭐 천지개벽했다고 표현하면 조금 너무 과한가요? 아니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예, 있었던 건 예, 사실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근데 지방정부가 도대체 뭘 하지? 일자리 노동 문제가 중요한데, 노동권 중요한데, 이러니까 그냥 비정규 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그랬었죠. 부분들이 이제 맞아요. 그때 예,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일단 시작하고 보니까 저는 가장 큰 의미 있는 거는 시민들의 삶과 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기존에 있던 뭐 민생 그 뭐라 그러죠? 그 감시는 아니고 모니터링? 모니터링 같은 예, 거 예, 하잖아요. 예, 왜? 예. 거기에 일자리 문제, 알바생이 어떻게 일하느냐 문제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다른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 뭐 웹툰 송곳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도 노동상담소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노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하는 권리부재 지원 사업까지 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민들이 굉장히 큰 효능감을 느껴요. 그다음에 그 안 보이는 거지만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민간 단체들이 노동 상담을 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료로 쓰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돼요. 지금 어떤 부분이 계속 그 법률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대응 정책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그 매뉴얼 사례집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민간 시절에서는 사실은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거. 업종별 지원. 그러니까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동 노동자 쉼터, 뭐 어르신 돌봄 종사자 뭐 지원 센터,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거, 직장맘 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 더 거. 세밀해졌죠. 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효능감을 느끼죠. 그 업종의 노동자나 해당하는 노동자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을 되게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걸 통해서 자꾸 지방 정부가 좀 들여다보게 됐다. 그걸 계기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권한이야? 예, 우리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다가 한두 개 하려고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서 조례 제정이 많이 일어났고, 과나 팀 부서가 만들어지고 중간 지원지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갈수록 이제 해당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 사업들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새로 이제 뭐라고 하죠? 경쟁하듯이 이런 것들이 특히 민선 6, 7기에는
심했던 것 같아요. 나쁜 의미 심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죠. 심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아직도 활성화가 됐죠. 생활임금 하는데 다들 눈치 보는 거예요. 맞아. 발표 안 하고. 맞아. 야, 쟤는 얼마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이. 네. 그래서 야, 지방 정부들이 타 지자체 뭐 하는지 눈치 보면서 그걸 기다리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한 5년 지났지만 대단히 사실은 아니 뭐예요? 중앙 정부에서 예산 오면 그냥 지방 정부는 그거 뿌리는 게 일반적인 사업이었는데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용노동부가 책정하면 공모사업에서 신청해서 받으면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 과에서 생활임금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저 옆에 있는 지자체보다 지방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한다는 건 이건 여태까지는 불가능했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자체가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금이라도 저 옆에 있는 지자체보다 우리 지자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 자체는 이제 왜 걸음마 단계, 첫 단추 끼는 단계에서는 진짜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생활임금이 지금 뭐 120, 30개까지 되는 거는 전 불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게 6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일하게 될 때만 해도 경기도에 저희 같은 비정규직 센터든 노동센터든 이게 없었죠. 현재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는 조금 그래도 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대서 운영하는 이런 거는 그때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이 지방 정부가 노동자,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뭐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득을 높이고 뭐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1등 공신은 제가 보기엔 중앙 정부에서 너무 이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좀 뭐라 그러죠? 케어하지 못했던, 특히 이제 지지난 정부 시절부터 그때 한참 막 비정규직 비율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뭐 이랬을 때 중앙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지방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중앙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정부의 성격하고 상관없이 잘하는 뭘 하는 사업이 생기면 지방 정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전국화를 다 하니까. 근데 중앙 정부가 안 하거나 좀 암울하면 지방 정부에서 의지 있는 곳들이 하면 그게 꽃이 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뭐라 하죠? 지금 이제 북유럽의 3인당 스웨덴이나 예. 핀란드 이렇게 가면 노동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50년 동안 너무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스웨덴 뭐 예테보리, 핀란드 뭐 헬싱키 이런 데서 노동 정책 하는 거 있나 지방 정부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척박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그 민선 5, 6기 때가 보수 정부 상대적으로 그래서 노동 정책에 관심이 없던 때여서 지방 정부에서 뭐 수원, 경기도, 서울, 뭐 인천, 광주 뭐 다 충남, 대전 포함해서 이런 데들이 조금만 의지 있는 단체장이나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할 거 보면 그게 좀 잘 업계 전문 용어로 쓰면 아다리가 맞은 거죠. 학술적 용어로 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제도적 상호 보완이 잘 이루어진